네,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이번 총파업 요구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파업 목표입니다. 우리 총파업 목표는 첫 번째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바처럼 안전운임이 이번에 일몰로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안전운임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반드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운임 품목 차종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화주들이 해태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 안전운임이 화물운송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 화물 노동자 그리고 전체 품목과 차종에 안전운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 실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한 법제도 개선 요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시켜놓고 법제화 전 단계까지 교섭을 진전시켜 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과, 우리 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변화로 체감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 현장에까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투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요구안은 제대로 된 안전운임 쟁취를 위해 안전운임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요구안입니다. 당연히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가 중요하고요. 특히 철강 카고 품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운송원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종 품목 확대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차종 품목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일몰제 폐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차종 품목 확대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출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강조드렸던 바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국회 상황상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투쟁을 통해 이 통과를 압박하고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전품목 운임 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는 전품목의 운임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의 운임이 인상되고 운임 동결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사별단이나 다른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 아닌 업종과 품목의 동지들의 운임 인상 투쟁 시기를 좀 집중해서 투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섭을 목표로 여러 철강 지역본부 철강 단위들이 공동 논의를 좀 한 바가 있고요. 분과 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 투쟁을 공동 투쟁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수수료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선료 상한제와 같은 법안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우리 운임을 맘대로 갈취해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운임을 삭감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물류방의 규제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습니다. 물류방 규제 강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화주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물류방 사업자에게 주선 사업자로 정의 내리는 것, 또 안전운임을 통과시켜서 물류방에 올라오는 운임들이 단가를 후려치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다양한 법안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재보험 확대를 요구안으로 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재보험이 화물 노동자한테 적용된다면 이후에 우리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산재보험을 주는 고용주가 어느 정도 특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 실시를 근거로 노동기본권 또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안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 화물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던 권리들을 우리는 이렇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노동자가 아니냐라는 근거를 반대로 들어서 다양한 요구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4대 보험이 아니라 산재 보험이냐라고 했을 때 4대 보험을 한 번에 하기보다 산재 보험을 요구안으로 거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동지들이 너무 많아서 산재 보험을 통해서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4대 보험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 산재 보험을 확대했을 때 사회적 지지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요구안을 계속 진척시킨 결과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전체 화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 입장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받기까지에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투쟁으로 마지막에 압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차를 내 이름으로 지입제 폐지입니다. 그동안 지입제 폐지가 항상 투쟁의 요구에 걸렸지만 슬로건처럼만 사고된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랬지만 이번 지입제 폐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번호판 TF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진행을 해서 이 불법 번호판으로 발견이 된 동지나 조합원이 있다면 그 임시 번호판을 6개월 동안 교부하고 이 사이에 위스탁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개별 넘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부와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화물 운송 시장의 체질을 지입제가 무용무실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체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입제 폐지로 나아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노동기본권 쟁취입니다. 이 노동기본권 쟁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는 있다고 하나 그것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노동기본권을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일부 산업에만 선별적으로 교부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화물 노동자 내부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어떤 직업군과 그렇지 못한 우리 떴다방 이런 직업군이 나뉘게 되면서 내부가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기본권 쟁취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민주노총 특수고용 단위들과 공동 투쟁을 하면서 정부의 선별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실제로 법을 바꿔서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 노조법 2조를 개정하자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안들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총파업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까지를 두고 대선 국면까지를 두고 각각의 요구안들에 대한 각각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일몰제 폐지가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것이겠고요. 차종 품목 확대 역시 기본적인 그 법안 통과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이 차종 품목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확대도 2023년까지 전체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남지 않게 구체적인 법안 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명의신탁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일단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화물법 개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0월에 우리 본격적인 총파업 드라이브를 좀 걸고자 조합원 찬반 투표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총파업 날짜가 언제냐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날짜를 정하고 전면 무기한으로 들어가는 총파업에 익숙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투쟁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따라서 이번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을 시켜주신다면 그 힘을 받아서 정부와의 교섭 국면을 열면서 우리 투쟁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 현장 준비도가 높다면 수많은 교섭 국면이 다시 열릴 것이고 거기에 맞는 투쟁 전략들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